첫 장면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열린다. 김정혜는 장판 위에 떨어진 미세한 먼지를 보고 기가 막힌 듯 입을 비틀며 말한다. 이 방은 대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사람을 뭘로 알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파트 작은 안방을 울린다. 침대 아래에서 나온 먼지가 빛에 걸려 느리게 떠다닌다. 방 한복판에서는 최다연이 무릎을 꿇고 서랍 밑을 정리하고 있다. 그녀의 손등엔 세제 얼룩이 옅게 남아있고 고무장갑은 오래되어 손가락 끝이 닳아있다. 정혜는 걸레를 허공에서 휘두르며 방으로 성큼 들어선다. 발끝이 바닥을 지지기듯 움직인다. 장롱문이 반쯤 열려있고 안쪽 아래 서랍은 텅 빈 듯 보인다. 봐요, 이게 청소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지. 다연은 천천히 손을 떼고 일다가 장롱 깊숙이 밀어 넣어 놓았던 작은 금고 하나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며 손을 멈춘다. 금고는 오래된 외장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려 손을 뻗지만 정혜의 시선이 이미 그것을 정확히 겨냥한다. 그건 또 뭡니까? 숨기는 게 아주 많네. 정혜가 거세게 다가오자 다연은 당황해 금고를 뒤쪽으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장롱 아래에서 달그락하고 소리가 난다. 정혜의 얼굴이 눅눅하게 일그러진다. 청소는 안 하면서 이런 건 잘 챙겨놨네? 다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정혜는 금고 옆쪽에서 우연히 떨어져 나온 종이 한 장을 발견한다. 구겨져 있지만 반듯하게 접힌 흔적. 종이 모서리가 살짝 누렇게 바랜다. 이건 또 뭐야? 정혜가 종이를 든 손을 눈앞으로 가져간다. 안경을 조금 내려쓴 채 표정을 좁힌다. 다연은 순간적으로 들숨을 깊게 머금는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잠시 후 정혜는 방 안 전체를 훑으며 불만을 쏟아낸다. 당신 장롱을 언제 닦은 적 있어요? 여기 먼지가 쌓인 것 좀 봐요. 몇 년은 된 것 같네. 걸레로 장롱 표면을 거칠게 쓸자 하얀 먼지가 뿌옇게 일어난다. 다연은 재빨리 손으로 입을 가리며 뒤로 물러난다. 정혜는 그 반응마저 못마땅한 듯 코웃음을 치고 다시 종이에 시선을 둔다. 이 종이 뭔가 중요한 것 같네. 감추려던 것 같은데? 다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한다. 어머니, 그건 그냥 오래된 거예요. 정혜는 다연의 말을 잘라낸다. 오래돼서 버린 건데 왜 이렇게 구석에 고이 모셔놨어요? 말이 되나? 말끝이 차갑다. 방 안 공기의 온도가 낮아진 듯한 정적. 거실에서 TV 보던 도연이 느릿하게 고개를 돌린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 정혜가 종이를 들고 다연은 고개를 숙인 채 굳어있는 모습끈은 잠시 지켜보다가 자신이 개입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듯 다시 TV로 시선만 돌린다. 방 안으로 돌아오면 정혜는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옷들이 흐트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숨길 게 많으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연은 조심스럽게 떨어진 옷을 줍는다. 옷감에서 빨래 냄새가 은은하게 난다. 그녀는 입술을 물며 정혜가 든 서리를 바라본다. 정혜는 여전히 종이를 살피며 말한다. 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숨기고 사는 거예요, 응? 그녀는 종이를 다시 금고 위에 툭 던지고 방을 나서려다가 문 밖에서 멈춘다.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한다. 저 금고 열어보고 싶네. 나중에. 문이 닫히고 방 안엔 다연 혼자 남는다. 작은 숨소리만 들린다. 다연은 금고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을 천천히 모은다. 금고 옆에 떨어진 종이가 조금 구겨져 있다. 그 종이의 가장자리에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깊게 남아있다. 그녀는 종이를 손끝으로 살짝 집어들어 접힌 부분을 펴본다. 문득
장롱 깊숙한 곳에서 다른 봉투 하나가 삐져나온 것이 보인다. 그 순간 다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서랍 안쪽을 빛낸다. 다연은 손을 들고 그대로 멈춰선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빠져나오며 방 전체의 공기를 잡아낸다. 먼지는 빛을 타고 흘러 마치 오래된 시간들이 부유하는 것처럼 방 안을 가득 메운다. 충돌의 시작점이 이렇게 아주 작고 조용한 움직임으로 열린다. 새벽이 지나 아침 해가 천천히 아파트 베란다 유리를 비춘다. 김정혜는 부엌의 형광등을 먼저 켠다. 형광등 특유의 웅하는 미세한 소리가 공간을 채운다. 식탁 위에는 전날 밤 가져왔던 작은 금고가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다. 금속 표면 위로 날선 조명이 똑바로 내려앉아 단단한 그림자를 만든다. 조용히 걸어 나오는 최다연.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럽다. 눈두덩은 밤새 뒤척인 듯 조금 붓고 머리는 급히 묶어 올린 흔적이 남아있다. 정혜는 의자에 삐걱 소리를 내며 앉고 금고를 중심으로 양손을 식탁 위에 올린다. 이걸 왜 장롱 안쪽에 숨겨놨어요? 다연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른다.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간다. 그냥 오래된 거라서요. 정혜는 무표정하게 금고를 손가락 끝으로 두드린다. 둔탁한 금속 소리가 울린다. 오래돼서 숨겨놓는 사람이 어딨어요. 없다고 말하면 그만인데. 여전히 말투는 평소처럼 툭툭 뱉지만 눈빛은 금고를 놓지 않는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햇빛보다 먼저 아파트 관리 방송이 나온다. 오늘 오전 단수 안내드립니다. 그 소리에 잠시 멈칫하던 다연은 작은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정혜는 그마저도 관찰하듯 바라본다. 사람이 볼수록 참 뭐랄까 궁색해 보이네. 그 말이 방 안에 가볍게 떨어지지만 바닥에 닿을 즈음엔 묵직한 무게로 변한다. 다연은 시선을 내리깔고 손가락 마디를 살짝 맞부딪힌다. 정혜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여 다연의 옷차림을 천천히 훑는다. 늘어난 회색 티셔츠, 세탁이 오래되어 하얗게 바랜 무릎 부분, 틈틈이 뜯어진 실밥. 손목엔 오래된 고무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정혜는 고개를 들며 말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금고는 왜 가지고 있는 걸까? 참 희한하네. 그 말투엔 의심이 섞여 있으면서도 은근히 비웃음도 들어가 있다. 부엌 형광등 아래서 정혜의 눈빛은 더 선명하게 예리해진다. 다연은 입술을 조여 물고 말없이 앉아있다. 잠시 후 정혜는 금고 옆에 두었던 전날 밤의 종이 조각을 다시 집어든다. 종이 가장자리가 구겨진 채 탁자 위로 들리자 그 종이에 비친 햇빛이 작게 흔들린다. 정혜는 종이를 펼쳐보며 눈썹을 찡그린다. 이 종이 계속 신경 쓰이네. 이거 당신 거라면서? 다연이 숨을 들이마신다. 오래된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혜는 종이를 내려놓는다. 그런데 내려놓는 방식이 묘하게 조심스럽다. 그런데 표정은 여전히 굳어있다. 식탁 위, 아침 햇빛, 형광등, 금속 금고, 구겨진 종이, 며느리의 떨린 손등. 여기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조명이 함께 겹쳐 있다. 정혜는 금고 앞에서 손가락으로 번호 휠을 천천히 돌린다. 딱딱딱 금속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다. 이거 비밀번호가 간단할 것 같은데 생일로 해놨죠? 다연의 어깨가 조금 굳어진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정혜는 놓치지 않는다. 아니면 애 생일? 다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정혜는 고개를 비스듬히 들며 말한다. 왜요? 열면 곤란해요? 부엌 뒤편에서 냄비에 남은 물이 톡하고 거품을 터뜨린다.
아주 작은 소리지만 이 상황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린다. 정혜는 다시 다연의 얼굴을 쳐다본다.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죠? 다연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숨을 뱉는다. 그리고 조용히 단정하게 말한다.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혜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종이를 다시 들어 올린다. 종이 위로 햇빛이 스치며 숫자 몇 개가 흐릿하게 드러난다. 그 숫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정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이게 오래된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더 날카로워진다. 부엌 안의 정적은 짧지만 길게 느껴진다. 식탁 위 커피잔 속에서 물방울 하나가 잔 벽을 타고 흘러내린다. 다연은 정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본다. 그러나 말 대신 숨을 가늘게 들이쉰다. 정혜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은 톤으로 말한다. 겉만 봐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가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은 다연의 마음을 겨냥하는 듯하지만 실은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말처럼 메아리친다.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더욱 명확해진다. 정혜는 종이를 다시 금고 옆에 내려놓고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불편하게 울린다. 그래요. 한번 열어봅시다. 언젠가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부엌을 나간다. 남겨진 다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금고 위로 내리쬐는 햇빛이 점점 부드러워지며 방 안의 긴장도 천천히 내려앉는 듯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금고 표면을 살짝 쓸어내리며 눈을 감는다.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닿는다. 부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고 화면은 천천히 금고와 종이 위로 좁혀지며 막이 닫힌다. 아파트 복도에 아침 공기가 차갑게 퍼져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김정혜는 양손에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있다. 앞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 최다연의 뒷모습이 보이자 정혜의 걸음이 아주 살짝 멈춘다. 다연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이었다. 머리엔 수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발걸음은 또렷한데 어딘가 흔들린다. 정혜는 일부러 속도를 내 앞질러 간다. 지나가며 말한다. 이왕 치울 거면 제대로 좀 하지 그래요. 다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약간 숙인다. 복도 센서 등이 꺼졌다 켜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흔들어 놓는다. 그 짧은 순간 서로의 등 뒤에 남는 침묵이 더 크게 들린다. 몇 시간 뒤 동네 대형마트. 다연은 손수레를 끌며 식품 코너를 돌고 있다. 장바구니 안에는 세일 스티커가 붙은 콩나물, 상한 부분을 제거한 배추 한 포기, 할인 스티커가 3번이나 덧붙여진 요구르트가 있다. 그 순간 멀리서 정혜가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멈춰선다. 정혜의 눈이 장바구니 속을 슬쩍 스친다. 뭘 그렇게 싸구려만 골라요? 다연은 당황한 듯 손수레 손잡이를 더 꽉 잡는다. 그냥 집에서 먹을 거예요. 정혜는 손가락으로 요구르트 스티커를 가볍게 툭 친다. 애한테 이런 거 먹이는 거 아니에요. 질 떨어지는 거. 마트 천장 조명이 정혜의 목소리를 반사하듯 차갑게 울린다.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 한 명이 두 사람을 힐끔 보지만 금세 고개를 돌린다. 다연은 대꾸하지 않는다. 그저 장바구니 깊이로 요구르트를 더 밀어넣는다. 그 작은 행동조차 죄처럼 느껴지는 공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조금씩 흩뿌리며 콘크리트에 동그란 자국을 만든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혜는 신발장 앞을 막고 서며 묻는다. 아까 그거 다 샀어요? 그 값어치도 안 되는 것들? 다연은 젖은 봉투를 조심히 들며 말한다.
필요해서 산 거예요. 필요? 그게 필요란 단어를 쓸 자격이 있어요? 정혜는 봉투를 빼앗듯 들여다보고 한숨을 깊게 쉰다. 이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되는 비난. 말투도 표정도 시선도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다연의 손끝이 이번엔 조금 달라진다. 미세하게 굳어진 채 떨림이 멈춘다. 정혜는 그 작은 변화까지도 못 본다. 다연은 거실에서 애의 숙제를 봐주고 있다. 종이 위로 아이의 색연필이 바스락거리며 움직인다. 정혜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다. 애한테 더 좋은 학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다연은 가만히 숙제를 보던 손을 멈춘다. 돈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혜가 이어 말한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당신이 아껴도 너무 아껴. 아이의 얼굴이 살짝 굳는다. 색연필선이 종이 밖으로 번진다. 다연은 아이 옆에 손을 얹어 조용히 말한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그러나 정혜는 이어서 말한다. 당신은 항상 그래. 뭔가 숨기듯 사는 게 너무 많아. 말 한 줄이 화살처럼 날아오지만 여전히 다연은 참는다. 그러나 카메라는 이번엔 다연의 눈을 조금 더 오래 비춘다. 그 안에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 저녁 시간. 식탁에 차려진 반찬은 단출하다. 미역국, 김치, 멸치볶음. 정혜는 젓가락으로 멸치를 몇 번 뒤적이며 말한다. 요즘 집안 살림이 왜 이렇게 허술해요. 반찬 가짓수 좀 봐요. 도연이 옆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말한다. 그냥 뭐 괜찮은데. 정혜는 도연을 흘기며 말한다. 당신은 원래 아무거나 먹으니까 그렇지. 다연은 조용히 그릇을 옮기며 말한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조금 아꼈어요. 정혜는 그 말에 표정을 굳힌다. 아껴야 할 때는 안 아끼고 아끼지 말아야 할 때는 아끼고. 이해가 안 돼. 같은 말, 비슷한 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된 말이지만 오늘은 식탁 위 공기가 조금 다르게 흔들린다. 도연은 눈치를 보고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아이도 밥을 뜨다 멈춘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그 침묵은 식탁을 꽉 채운다. 다연은 손등을 꼭 쥔다. 손등에 핏줄이 떠오른다. 정혜는 잠시 멈추었다가 아주 조용한 톤으로 말한다. 참 숨기는 게 많은 사람 같아. 그 말은 이번엔 다연의 가슴 한가운데 정확히 꽂힌다. 이전과 달리 머뭇거림도 아닌, 흔들림도 아닌, 울음이 아닌, 딱 부서지는 소리만큼의 작은 반응이 눈에 나타난다. 밤중, 아이와 도연이 잠든 뒤 거실은 TV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인다. 다연은 부엌 싱크대 앞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다. 유리컵이 손에서 무겁게 느껴진다. 그때 정혜가 거실로 나온다. 양말 신은 발걸음이 느릿하고 단단하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TV 불빛이 두 얼굴을 번갈아 비춘다. 정혜는 TV를 끄고 말한다. 아까 그 금고 말이죠. 다연의 숨이 멈춘다. 열어봐요. 오늘은. 다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그거 제 개인적인 거면 말이 되나? 가족인데. 정혜의 말끝에서 드디어 다연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떨어지진 않는다. 대신 아주 작은 균열만 남긴다. 그 균열은 금고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인지 모를 곳에 생겨난다. 정혜는 그 변화를 잊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조용한 거실, 꺼진 TV의 검은 화면이 다연의 얼굴을 비춘다. 그 얼굴엔 10년 동안 감춰온 비밀과 10년 동안 반복된 모멸이 겹겹이 쌓여있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카메라는 그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잠이 오지 않는 다연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간다. 장롱 앞에 서서 금고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린다. 손바닥에 닿는 금속 감촉, 억눌린 숨,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심장 박동. 그녀는 금고를 가만히 바라본다. 손가락 끝이 번호 휠을 스친다. 그러다 멈춘다. 말이 없다. 대신 숨만 있다. 그리고 숨 사이사이 스며드는 한 가지 생각. 이제 오래 못 숨기겠다. 다연은 금고를 다시 장롱 깊숙한 곳에 넣는다. 하지만 이번엔 장롱문을 바로 닫지 못한다. 그 문틈에서 빛 한 줄기가 금고 표면에 닿는다. 그 빛이 균열처럼 보인다. 아파트 복도는 모두 잠든 시간, 희미한 비상등만이 초록빛을 뿜어낸다. 부엌 천장등도 꺼지고 거실에 남은 건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뿐이다. 김정혜는 두꺼운 가디건을 여미며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연다. 문 끝이 딱하고 작게 걸리는 소리. 정혜는 멈춰선다. 눈동자가 장롱 아래를 향한다. 전날 본 금고. 그 금고가 다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정혜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녀는 장롱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는다. 손가락으로 서랍 손잡이를 잡고 조심조심 꺼낸다. 서랍이 열리며 오래된 냄새가 스쳐나온다. 정혜의 얼굴 앞에 먼지가 떠오르고 그녀는 눈을 찡그린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 종이 질감이 걸린다. 구겨진 듯한 작은 봉투의 모서리. 정혜는 봉투를 잡아당긴다. 마치 오래 묻혀있던 채 발굴되는 것처럼 작은 봉투 하나가 서랍 깊은 곳에서 드러난다. 정혜의 눈이 봉투를 향해 좁혀진다. 정혜는 침대 옆 스탠드 등을 켠다. 노란 조명이 봉투 위로 번지며 내용이 희미하게 비친다. 봉투는 낡았지만 단단하게 봉해져 있다. 모서리마다 접힌 자국이 손에 잡힌다. 정혜는 천천히 봉투를 뜯는다. 테이프가 뜯기는 소리가 밤의 침묵을 갈라놓는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 뭉치. 굽은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펼쳐본다. 첫 장 은행 로고가 상단에 찍혀 있다. 왼쪽 아래 작은 문자가 시선을 끈다. 자산 총합 20억 5,420만 원. 정혜는 순간 손을 놓칠 듯 멈칫한다. 목구멍 깊숙이 무언가 뻐근하게 올라온다. 로또 1등 당첨 복권 스캔본. 10년 전 날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혜는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다. 말도 안 돼. 겨우 들리는 숨소리 하나. 정혜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스캔본을 한참 바라본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 사이에서 약하게 구겨진다. 10년 전 동네 마트 앞 로또 1등 나왔다며 사람들이 떠들던 날. 정혜의 얼굴을 그때 지나쳤던 소문이 스친다. 설마 우리 며느리였다고? 정혜는 봉투 속 종이를 모두 꺼낸다. 그 사이엔 사용 내역, 출금 내역, 이체 내역. 그러나 대부분은 장기 예치, 만기 자동 연장 같은 단순 기록뿐. 정혜의 심장이 조금씩 거칠어진다. 그녀는 종이를 무릎 위에 쌓아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유는 모르지만 온몸이 떨리는 감정이 밀려온다. 배신인가? 억울함인가? 혼란인가? 표정에서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다. 단지 숨만 거칠다. 정혜가 종이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간다. 누군가 깨어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며 다연의 얼굴이 스탠드 조명을 배경으로 드러난다. 그늘에 반쯤 가려진 표정. 눈은 이미 상황을 이해한 듯 고요하게 떨린다. 다연의 시선이 정혜의 손에 들린 복권 스캔본 위에 멈춘다. 정혜는 마치 잉크가 번지듯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빛은 놀람과 분노 사이에서 떨린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는 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거실의 냉장고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다연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온다. 다연은 스탠드 등 아래 서서 말없이 서류 더미를 본다. 정혜는 한참 뒤에야 말을 짜내듯 내뱉는다. 이게 뭐야? 다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침묵. 숨소리만 있다. 정혜의 손이 길게 떨린다. 종이가 흔들린다. 이 돈을 10년 동안 숨겼다고? 그 한 줄. 감정 폭발은 대사 한 줄로만. 그러나 그 대사는 방 안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다연의 가슴이 아주 조금 흔들리지만 표정은 꺼지지 않는다. 스탠드 조명 아래 정혜의 얼굴에 감정이 뒤섞여 번져 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 정혜는 벌떡 일어나 서류를 침대 위로 던진다. 종이들이 바람에 휘날리듯 바닥으로 떨어진다. 당신 우리 가족을 뭘로 본 거야? 다연은 움찔하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대신 한 발 앞으로 다가온다. 어머니. 그 작은 부름에도 정혜는 손으로 공기를 밀어내듯 말한다. 말하지 마. 지금 말하지 마. 감정이 폭발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낮다. 그래서 더 무섭다. 정혜는 바닥에 떨어진 복권 스캔본을 주워 다시 들여다본다. 당신은 우리랑 같은 밥을 먹었고 같은 집에서 살았고 그런데 입술이 마른다. 200억을 숨기고 있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완전한 침묵을 맞는다. 다연은 두 손을 앞으로 모은다. 손끝이 하얗게 변한다. 어머니 저는 말이 끝나기 전에 정혜가 외면한다. 얼굴이 찢겨나갈 듯 일그러진다. 정혜는 다연을 보지 않으려고 창문 쪽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창밖은 새벽 어둠뿐이다. 어디에도 도망칠 곳이 없다. 그녀는 창문을 등지고 다연을 바라본다. 숨이 길고 무겁게 떨어진다. 다연은 그 숨이 자신을 겨냥한 걸 아는 듯하지만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다. 이 침묵이 10년 전부터 시작된 균열을 더 크게 벌려놓는다. 정혜는 천천히 바닥을 살핀다. 종이들이 떨어져 있다. 10년 동안 다연이 숨겼던 서류들. 그 종이들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단절처럼 보인다. 정혜는 손가락 끝으로 한 장을 집어들며 말한다. 당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다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정혜는 다시 말한다. 말해봐요. 하지만 다연은 무겁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 숨이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고 더는 버티지 못한다.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얼굴 전체에 흔들린다. 분노, 충격, 상처, 혼란, 배신. 그러나 정확한 이름은 없다. 정혜는 복권 스캔본을 두 손으로 꼭 쥔다. 종이가 구겨지며 탁하고 작은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장벽처럼 내려앉는다. 정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딱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그리고 단 한 줄의 대사를 다시 또렷하게 내뱉는다. 당신이 우리를 속였어. 먼동이 트기 전. 아파트 거실은 푸른빛이 스며들며 서서히 밝아지고 있다. 식탁 한가운데 어젯밤 정혜가 가져온 금고와 흩어진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 종이가 새벽 공기에 말라 얇게 바스락거린다. 정혜는 부엌에서 식탁을 바라보며 서 있다. 가디건을 여미는 손끝이 느리게 떨린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다연이 조용히 식탁 쪽으로 걸어온다. 눈이 퉁퉁 부어 있지만 표정은 비어 있다. 정혜는 의자에 앉으며 말한다. 애 깨기 전에 끝내요. 이 얘기. 목소리는 조용한데 긴장은 칼날처럼 날카롭다. 다연은 고개를 들어 정혜를 바라본다.
그러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다. 정적? 식탁 위 금고만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안도현이 나온다. 잠결에 얼굴이 붓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눈으로 식탁을 본다. 뭐야, 왜 새벽부터? 그의 말은 금고를 보는 순간 딱 멈춘다. 정혜가 말한다. 내 아내가 200억을 숨겼어. 도연은 두 번 눈을 깜빡이며 믿기지 않는 듯 금고에 다가간다. 그의 얼굴이 종이 위로 드리워진다. 복권 스캔본, 자산 내역, 잔고 총합, 모두 도연의 눈앞에 드러난다. 다연아, 이게 뭐야? 목소리가 갈라진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실망인지 이름 붙일 수 없다. 다연은 침묵으로 답한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다. 아이 방 문이 벌컥 열린다. 졸린 눈을 러브 마이너스 러브하며 어린아이가 나온다. 엄마. 정혜는 순간 몸을 일으켜 서류를 뒤로 감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의 눈에 금고와 서류가 보인다. 다연은 급히 다가가 아이를 끌어안는다. 괜찮아. 들어가 있어. 아이의 눈에 스치는 불안이 방 안에 작은 균열을 만든다. 정혜는 즉시 말한다. 애 앞에서 숨기지 마. 지금 다 밝히는 게 맞아. 다연은 아이 등을 어루만지며 방으로 들여보낸다. 문이 닫히는 동안 거실의 모든 어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문이 딸깍하고 닫히는 순간 다시 폭풍 전의 고요. 정혜는 의자에 앉아 다연을 똑바로 바라본다. 그래요. 이제 남은 건 하나야. 정혜는 종이 한 장을 식탁 한가운데로 밀어넣는다. 로또 당첨 확인서. 이걸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도연의 얼굴이 움찔한다. 엄마, 잠깐만. 아직? 정혜는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막는다. 숨겨놓고 우리한테 뭐라 했어? 돈 없다고? 힘들다고? 우린 뭐야 그러면? 도연은 말없이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다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한다. 어머니,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정혜의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럼 뭐야? 우리를 믿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해봐요. 그 한마디는 칼처럼 다연의 가슴을 파고든다. 말이 나오려 하지만 목에서 멈춘다. 정혜는 다연의 침묵을 죄로 읽는다. 정혜는 옷을 급하게 갈아입고 종이들을 가방에 넣는다. 도연이 막아서며 말한다. 엄마, 어디 가려고? 정혜는 신발을 신으며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알아야지.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도연은 당황한다. 엄마, 제발 얘기만 하고. 아니, 숨겨온 게 10년이야. 10년이면 사람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야. 목소리는 떨리지 않는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단단하다. 다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정혜를 바라본다. 말 한마디 못 쫓아간다. 정혜는 문을 열고 나가버린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뒤따라간다. 현관문이 닫히며 다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지역 주민센터, 주민 상담 창구가 하나 둘 열리는 시간. 정혜는 창구 앞에서 직원에게 종이 더미를 내민다.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한다. 뒤따라온 도연이 말린다. 엄마, 이건 여기서 할 일이 아니야. 정혜는 도연을 밀치고 말한다. 아니야. 우리 사는 동네에서부터 알아야 해. 내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직원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로또 스캔본을 보는 순간 표정이 멈춘다. 뒤쪽에서 주민 몇 명이 웅성대며 모여든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누가 로또 1등 당첨됐대? 정혜는 주민들을 향해 말한다. 우리 며느리예요. 10년 동안 200억을 숨기고 살았어요.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본다. 도연은 얼굴을 가리며 낮게 말한다.
엄마 제발 그만. 정혜의 감정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지점에 있다. 정혜가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다. 도연은 손으로 렌즈를 막으며 말한다. 찍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는다. 정혜가 외친 말이 복도에 또렷하게 울린다. 숨긴 사람이 잘못이지 밝힌 내가 잘못이야? 그 말이 복도 스피커처럼 퍼진다. 도연은 얼굴이 굳어버린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느끼는 표정. 정혜와 도연이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이웃들의 시선이 전과 달리 묵직하게 따라붙는다. 누군가는 속삭인다. 저 집 며느리가 그 로또 주인이라고? 그렇게 돈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살았대? 10년이면 와. 정혜는 그 말들을 오히려 당당하게 듣는다. 분노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 도연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간다. 집 문을 열자마자 정혜는 신발도 벗지 않고 말한다. 다 들었어? 내가 한 말? 다연은 식탁 앞에서 조용히 서 있다. 금고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다. 정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에 던지며 말한다. 이제 숨길 데 없지? 다연은 더는 피하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 정혜를 바라본다. 정혜는 그 시선을 보고 더 거칠게 말한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가족들도 친척들도 그리고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던진다. 내가 속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다연의 가슴을 꿰뚫는다. 그러나 다연은 흔들리지 않는다. 정혜는 결심하듯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응징할 거니까. 조용한 방 안, 그 말 뒤에 남은 침묵이 더 큰 파문을 만든다. 저녁 무렵, 아파트 거실은 온종일 켜져 있던 형광등 불빛 때문에 공기가 희뿌옇다. 정혜가 소파 끝에 앉아 있고 다연은 부엌 쪽에서 조용히 걸어온다. 현관 옆에는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며 들고 왔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다. 서류가 조금 튀어나와 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다연을 바라본다. 눈에는 화도 분노도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만 남아있다. 다연은 식탁 앞에 서서 정혜와 마주선다. 그 사이 약 2걸음 남짓거리. 그러나 그 2걸음이 태평양처럼 넓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딱딱딱. 둘 중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는다. 정혜는 손에 쥔 서류를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는다. 그 장면이 마치 큰 돌을 내려놓는 듯 무겁다. 왜 숨겼어? 그 한마디 뒤 다연은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정혜는 다시 묻는다. 이번에는 더 느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왜 나를 내 남편을 가족을 10년 동안 속였냐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말. 그러나 말 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다. 다연은 손을 꼭 쥐었다가 아주 천천히 푼다. 입술이 떨리는 듯하지만 목소리는 잔잔하다. 설명해도 믿으실까요? 정혜는 냉담하게 대답한다. 믿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둘 사이의 공기가 더 조여든다. 침묵이 한번 무너졌다 다시 쌓인다. 다연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10년 전 어머니. 그때 제가 로또 당첨된 거 사실 저도 오래 믿기지 않았어요. 정혜는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듣는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 변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제 친정도 그랬고 주변도 그랬고. 다연은 숨을 들이마신다. 제가 그 돈을 말하면 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다른 사람으로 볼까봐. 정혜는 손가락을 탁자 위에서 천천히 움직인다. 마치 무언가를 깨닫기보단 감정을 누르고 있는 손짓.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그래서 우린 변할까봐.
아예 처음부터 빼놓고 산 거야? 다연은 말없이 눈을 감는다. 대답은 없지만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준다. 정혜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린다. 그러나 울지 않는다. 현관문이 철컥 열리고 도연이 들어온다. 문턱에서 멈춘 채 두 사람을 본다. 정혜는 아들에게 말한다. 앉아. 도연은 말없이 맞은편 소파에 앉는다. 세 사람의 시선이 식탁 위 금고와 서류 위에서 만난다. 정혜가 도연에게 말한다. 너도 듣는 게 맞아. 다연은 고개를 숙인다. 도연은 어떤 표정도 만들지 못한 채 양손을 무릎 위에 얹는다. 정혜는 다시 다연에게 말을 건넨다. 왜 우리를 믿지 않았냐고 묻는 거야. 그 이유 말해봐. 이번엔 단순한 화가 아니다. 정혜의 목소리는 왜 가족으로 안 봤냐? 그 질문에 더 가까운 울림. 다연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한다. 가족을 잃을까봐 그랬어요. 도연이 눈을 들어 다연을 바라본다. 정혜는 그 말을 곧바로 받아친다. 숨긴 게 가족을 붙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야? 다연은 눈빛을 내린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혜는 웃지도 한숨도 쉬지 않는다. 대신 고개만 아주 작게 젓는다. 그게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든 거야. 그 말이 거실 공기 전체를 내려앉힌다. 조용한 침묵. 밖에서는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울린다. 정혜는 금고 쪽으로 손을 뻗는다. 손끝이 금속을 스치며 소리가 난다. 이걸 열어봐. 다연은 순간 멈칫한다. 도연도 놀라 다연을 바라본다. 정혜는 다시 말한다. 숨기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내 앞에서. 다연은 금고를 두 손으로 잡는다. 무릎 위에 올리고 잠시 눈을 감는다. 손끝이 비밀번호 휠을 돌리는 순간 딱딱딱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린다. 정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잔떨림을 보인다. 마지막 숫자를 맞추고 다연은 천천히 금고를 연다. 안에는 두꺼운 은행 통장 2권, 그리고 어떤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 정혜의 눈이 봉투를 본 순간 흔들린다. 저게 뭐야? 다연은 봉투를 꺼낸다. 흐릿해진 잉크로 적혀 있는 이름. 엄마에게. 도연의 표정이 단단히 굳는다. 정혜는 손등에 힘을 준다. 다연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10년 동안 언젠가 말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계속 준비했던 편지예요. 정혜의 눈빛이 깊게 흔들린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는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봉투를 받는다. 그러나 바로 열지 못한다. 조명을 받은 봉투가 그녀의 손에서 가볍게 떨린다. 정혜는 조용히 말한다. 왜 이제야 내놓는 거야? 다연은 눈을 들지 못한 채 말한다. 오늘 어머니가 주민센터에서 말씀하실 때 저도 깨달았어요. 정혜는 가만히 다연을 바라본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가족으로 생각해 왔는지. 그 문장 뒤 정혜가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쉰다. 그러나 말하진 않는다. 아직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거실 조명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여놓는다. 그 그림자가 마치 서로를 겨우 붙잡고 있는 듯 얽혀 있다. 정혜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린다. 봉투는 아직 닫혀 있다. 이건 나중에 읽을게. 처음으로 정혜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그저 사람으로서의 목소리로 말한다. 다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도연이 천천히 어렵게 입을 연다. 다연아,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다연은 남편을 바라본다. 눈빛이 무너질 듯하지만 울지 않는다. 오빠도 변할까봐. 도연은 말없이 눈을 감는다. 그 표정은 슬픔인지 충격인지 모호하다. 정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변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야.
다연은 놀란 듯 정혜를 바라본다. 정혜는 시선을 금고 위에 떨어진 서류들로 옮기며 말한다. 변해야 할 건 당신이야, 다연 씨. 숨기던 삶에서 벗어나야 해. 그 말은 나무라기보다 선언에 가깝다. 마치 이제 너를 진짜로 보겠다는 듯한 울림. 다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정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편지를 들고 안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본다. 빛이 없는 얼굴, 그러나 차갑지도 않은 얼굴,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한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 말은 명령도 비난도 아니다. 대화의 시작이다. 정혜는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연은 처음으로 무릎 위 손을 풀며 깊은 숨을 내쉰다. 도연도 고개를 숙이며 손가락을 비빈다. 거실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방금까지의 대화가 공기 속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는다. 카메라는 식탁 위 봉투를 비추며 천천히 어둡게 전환된다. 해 뜨기 전에 흐릿한 회색빛이 부엌 창문 너머로 스며든다. 식탁 위에는 금고와 봉투, 흩어진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 최다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온다. 얼굴엔 밤새 울지 않은 사람만의 말 대신 생각이 쌓인 표정이 있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르며 깊은 숨을 내쉰다. 물잔 가장자리가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린다. 잠시 뒤 정혜가 부엌 문가에 나타난다. 어제와 다르게 정혜의 얼굴엔 과한 감정이 없다. 그렇다고 완전히 가라앉은 것도 아니다. 다연은 먼저 인사를 한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정혜는 짧게 대답한다. 그래. 두 사람 사이 공기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숙명 같은 긴장이 흐른다. 정혜는 손에 들고 나온 봉투 엄마에게라고 적힌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봉투는 어젯밤보다 더 얇아졌다. 많이 만져본 듯 구김이 깊다. 정혜는 말한다. 이거 읽었어. 다연은 순간 몸이 굳는다. 정혜는 눈을 떼지 않고 말한다. 2번 읽었어. 한 번은 그냥, 한 번은 천천히. 정혜는 편지를 손끝으로 문지른다. 잉크 번진 부분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본다. 뭐 마음이 어쩌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길어진 침묵. 읽고 나니까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 그 말은 용서도 비난도 아닌 아주 작은 균열 같은 이해의 시작. 다연의 눈이 흔들린다. 그러나 눈물은 떨어지지 않는다. 도연이 거실에서 걸어 나온다.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지만 전날의 충격보단 훨씬 차분하다. 도연은 다연 앞에 앉는다. 나도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어.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다. 근데 생각해봤어. 내가 왜 그랬는지, 왜 말 못했는지. 다연은 남편을 바라보지만 말을 잇지 못한다. 도연은 가만히 말한다. 나 아빠 닮아서.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고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집에서 싸우는 거 많이 봤고. 정혜가 살짝 고개를 든다. 도연은 계속 말한다. 너한테도 나한테도 부담이었겠지. 정혜가 숨을 들이쉰다. 감정의 미세한 파동이 눈가에 스친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근데 다연아,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우리 같이 해결하자. 그 말은 질책도 위로도 아니다. 결단을 돕는 제안이다. 다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한다. 손끝이 처음으로 도연 쪽으로 아주 조금 움직인다. 다연은 부엌 끝까지 걸어가 덮어두었던 큰 가방을 꺼낸다. 가방 안에는 은행 통장, 수첩, 10년 동안 정리된 생활지출 메모들이 들어있다. 정혜와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본다. 다연은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말한다. 이제부터 숨기지 않을게요. 그 한 줄은 그녀가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용기 있는 말. 정혜는 크게 놀라진 않지만 눈빛이 살짝 바뀐다. 마치 오래 굳어있던 돌이 아주 조금 금이 가듯. 다연은 금고를 천천히 탁자 중앙으로 옮기며 말한다. 이 안에 있는 거 다 같이 확인해요. 도연과 정혜가 서로 얼굴을 본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응답이다. 다연은 금고 문을 열고 서류통 장편지를 모두 하나씩 꺼낸다. 마치 10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듯한 동작. 정혜는 아무 말 없이 그 과정을 지켜본다. 하지만 표정엔 이전에 없던 주목과 존중이 있다. 도연은 손을 내밀어 말한다. 같이 하자. 다연은 잠시 망설이다. 통장 한 권을 남편 손에 건넨다. 그 장면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정혜도 조용히 손을 뻗어 한 장의 서류를 받아든다. 그 손길은 과거의 분노를 맨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서류를 정리하다 정혜가 문득 말한다. 이 돈 뭐에 쓸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다연은 정혜를 똑바로 바라본다.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가족을 먼저 잃을까봐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혜는 눈을 내리깔고 서류 한 장을 천천히 접는다. 도연은 그 틈을 이어 말한다.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셋이서. 그 말은 갈등의 종결이 아니다. 이제 시작하자는 선언.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아주 작게 끄덕인다. 안도, 분노, 혼란, 희망. 어느 것도 이름 붙일 수 없지만 확실히 무언가가 변화하는 순간이다. 다연이 부엌 창문을 연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스며들며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는다. 정혜는 손을 허리에 얹고 그 바람을 그대로 맞는다. 잠시 뒤 정혜가 말한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네. 그 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연에게 닿는다. 다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 죄송해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다연을 한번 바라본다. 그 눈빛엔 낮은 울림 같은 것이 있다. 도연은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미소도 울음도 아닌 중간쯤의 표정을 짓는다. 다연은 가방을 정리하고 말한다. 어머니 오늘 은행에 가서 정리해야 할 것들 다 말씀드릴게요. 정혜가 눈썹을 살짝 들어 올린다. 지금 나랑 같이 가자는 거야? 다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도연이 말을 보탠다. 같이 가자. 우리 셋이. 정혜는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챙겨 들고 현관으로 가며 말한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 말은 화해가 아니다. 그러나 함께 걷겠다는 결단이다. 세 사람이 현관 앞에 나란히 선다. 신발을 신고 조용히 문을 연다. 문틈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온다. 지난 며칠과는 전혀 다른 색. 정혜는 말없이 먼저 나선다. 뒤이어 도연, 그리고 맨 끝에 다연. 문이 닫히기 직전 카메라는 집안의 비워진 금고를 비춘다. 텅 비어 있지만 오히려 그 빈 공간이 새로운 시작처럼 보인다. 늦은 오후, 은행 앞 인도에는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다. 최다연, 안도현, 김정혜. 세 사람은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다. 서류들이 깔끔히 정리된 폴더를 들고 있는 건 다연이다. 정혜와 도연은 말없이 옆을 걷는다. 자잘한 소음. 버스가 멀리서 지나가고 은행 유리문이 여닫히며 내는 찌익하는 소리. 길을 걷는 중년 부부의 대화 소리. 그러나 세 사람 주변은 유난히 고요하다. 서류를 정리했던 은행 상담 창구에서의 긴 이야기는 장면에 나오지 않는다. 그저 무언가가 정리되었다는 느낌만 남아있다. 정혜는 폴더를 들고 걷는 다연의 손을 흘끗 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바람이 다연의 머리카락을 한 가닥 스치고 그 가닥이 정혜의 코트에 닿는다. 둘은 잠시 멈출 듯 가까운 거리.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그저 걸을 뿐이다. 단지 놀이터 앞을 지나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린다. 평소 같으면 정혜는 애들 뛰는 소리를 불편해하며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 소리를 그냥 듣는다. 무심히 그러나 막지 않는다. 다연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짓는다. 정혜는 그 미소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것을 담는다. 은행에서 나오는 상담 서류가 폴더 안에서 살짝 삐져나와 흔들린다. 그 바람에 반응하듯 정혜의 손도 조용히 움직인다. 마치 이제 그만 흔들려라. 그렇게 눌러주는 듯한 동작. 하지만 말은 없다. 집 앞 작은 벤치. 정혜가 먼저 앉는다. 도연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는다. 다연은 잠시 서 있다가 두 사람 옆에 앉는다. 벚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세 사람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들이운다. 정혜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앞만 바라본다. 그 표정엔 언어화되지 않은 긴 하루의 피로와 정리의 시간, 그리고 아주 미세한 안도감. 다연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린다. 허벅지 위에서 손가락이 살짝 떨린다. 도연은 양쪽을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벤치 아래 그림자가 세 방향으로 퍼지고 조금씩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가까워지는 그림자들. 집에 들어오자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 정혜는 부엌으로, 도연은 방으로, 다연은 금고가 있던 자리로. 부엌에서 정혜가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린다. 전기포트가 위잉 하고 울린다. 도연이 방문을 닫는 소리. 그 안에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린다. 다연은 식탁 위 금고를 내려다본다. 이제 텅 비어있는 금고. 표면은 조용하게 빛을 반사한다. 그녀는 금고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천천히 돌려 잠근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10년 동안의 감정을 덮는 마지막 소리처럼 들린다. 다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빈 금고 위에 손을 올려놓는다. 그 손끝에서 파도가 잔잔해지는 듯한 긴 호흡이 나온다. 정혜가 부엌에서 찻잔 3개를 들고 나온다. 말없이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무 대사도 없다. 티백이 물속에서 천천히 퍼진다. 노란빛이 잔 속에서 차오른다. 정혜는 다연 앞에 있는 찻잔을 조금 더 앞으로 밀어준다. 말없이 그 행동 하나가 오늘 하루 동안의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을 준다. 다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잔을 잡는다. 손끝이 처음으로 정혜와 가까워진 거리. 도연도 제 잔을 들며 두 여인을 바라본다. 누구도 미소를 짓지 않지만 어색하지도 않다. 그저 함께 앉아있을 뿐. 그 단순한 장면이 관계의 변화였다. 어둠이 내려앉은 후 거실에 스탠드 등만 켜져 있다. 정혜는 안방에서 나와 거실의 스탠드 등 아래 소파에 조용히 앉는다. 다연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문을 닫는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안도와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스친다. 그러나 금방 사라진다. 도연은 방에서 나와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잠시 숨을 고른다. 거실 스탠드 등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겹쳐진다. 말은 없다. 그러나 빛은 서로를 조금씩 감싸고 있다. 밤 11시 다연이 창문을 연다. 차갑고 깨끗한 밤 공기가 들어온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그 바람이 정혜의 머리카락을 스친다. 정혜는 창가에 다가가
다연 옆에 조용히 선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다. 마주보지 않는다. 그저 같은 창문을 통해 같은 바람을 맞는다. 분노, 의심, 폭로, 대립이 모두 한 줄기 바람 속에서 조용히 흐트러지며 사라져간다. 정혜는 아주 천천히 손을 창틀 위에 올린다. 다연도 작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자기 손을 똑같이 창틀 위에 올린다. 두 손 사이의 한 뼘 거리. 그러나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거리다. 카메라는 그 두 손 사이 거리를 천천히 보여준다. 그 거리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 아직 풀지 못한 감정들, 그러나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섞여 있다. 정혜가 아주 작은 숨을 내쉰다. 다연도 똑같이 조용히 내쉰다. 서로의 숨이 같은 공간에서 섞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화면은 느리게 어두워진다. 끝까지 말 없이, 그러나 정확한 여운을 남기며